여러분의 식탁이나 찬장 한쪽에 각종 영양제 병들이 자부심처럼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마다 서너 알, 많게는 대여섯 알의 영양제를 물과 함께 삼키며 오늘도 내 건강에 투자했다고 뿌듯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영양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매일같이 챙겨 먹는 그 영양제 중 하나가 실제로는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심지어는 독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의 충격적인 두 얼굴과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당신은 아마도 찬장에 있는 몇몇 영양제 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시면 서로의 건강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 상식을 뒤엎을 충격적인 진실, 행복 노후비 책이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뼈에 좋다던 믿음의 배신, 칼슘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는 필수 영양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4살 이예숙 씨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5년 전 골감소증 진단을 받은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1200mg의 고용량 칼슘 영양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뼈에 좋다는 생각에 안심했지만 2년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그녀는 심장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관상동맥석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으로 달려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로 섭취한 과도한 칼슘은 뼈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을 떠다니다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칼슘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30%나 더 높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이런 위험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직 영양제 형태의 고용량 칼슘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칼슘 영양제를 단독으로 고용량 섭취하는 것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골다공증 때문에 꼭 섭취해야 한다면 칼슘을 뼈로 이끌어주는 비타민 K2와 마그네슘을 반드시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비타민 K2는 혈액 속에 칼슘을 뼈에 정확히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와 활성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멸치, 두부, 짙은 녹색 채소와 같이 음식의 형태로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찬장에 비타민 K2나 마그네슘 없이 칼슘 단일 성분 영양제만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이라면 그 영양제는 더 이상 당신의 뼈를 위한 보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산화의 왕이라는 오명 비타민 E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E는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심장병 예방과 피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고용량 비타민 E 영양제를 챙겨 드셨죠. 서울 강남구에 사는 67살에 은퇴한 사업가 김진태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하루 400 IU의 비타민 E 영양제를 건강이 비결이라 믿으며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정기검진에서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했던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혹시 고용량 비타민 E 영양제를 오래 복용했는지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복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비타민 E가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졌지만 2000년대 이후 발표된 대규모 연구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3만 5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셀렉트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입니다. 이 연구에서 하루 400 IU의 비타민 E를 단독으로 복용한 그룹은 가짜 약을 복용한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무려 17%나 더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충격적인 결과에 서둘러 연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E 섭취가 뇌출혈의 위험을 22% 높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비타민 E는 사실 8가지 종류의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영양제에는 알파-토코페롤이라는 한 가지 성분만 고용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성분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섬세한 항산화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다른 중요한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방해하여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 씨, 시금치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E는 8가지 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어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만약 당신이 특히 남성이라면 그리고 400 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 영양제를 지금도 복용하고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거두고 병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흡연자에게는 독이 되는 당근의 배신, 베타카로틴 영양제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근이나 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며 특히 폐 건강에 좋고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워 폐 건강이 걱정되던 62살의 박영철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금연을 시도하며 폐에 좋다는 말을 듣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이니 몸에 좋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달리 그는 5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영양제 복용 습관을 듣고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베타카로틴 영양제가 오히려 폐암의 위험을 높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의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처음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복용시키면 폐암 발병률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복용한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폐암 발생률이 18%, 사망률은 8%나 더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카레지라는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조기에 연구가 중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항산화제로 작용하지만 담배 연기와 같은 강력한 발암물질과 산화 스트레스가 가득한 흡연자의 폐 속에서는 오히려 산화촉진제로 돌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성분도 누구에게 어떤 환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연구 결과들 때문에 현재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흡연자에게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복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에 담배를 오래 피우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찬장에 있는 베타카로틴 혹은 루테인, 복합 영양제 뒷면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폐를 위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의사의 처방 없이는 독이 되는 두 얼굴의 미네랄, 철분 영양제입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면 흔히 빈혈을 의심하고 철분제를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철분 결핍성 빈혈 환자에게 철분제는 필수적인 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빈혈이라고 자가 진단하고 무분별하게 철분제를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게 처방 없는 철분제 복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45살에 조기 폐경을 겪은 주부 최수진 씨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에서 빈혈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함량 철분 영양제를 구매해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피로감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화불량과 관절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녀는 빈혈이 아니라 몸에 철분이 과도하게 쌓이는 유전성 철분과다증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복용한 철분 영양제가 간과 심장, 관절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동시에 강력한 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쓰고 남은 잉여 철분은 배출되지 않고 간, 심장, 췌장 등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철분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세포를 손상시키고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질환, 심지어 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월경을 통해 매달 철분을 배출하는 가임기 여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인 남성과 폐경기 여성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철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들은 철분 결핍보다는 오히려 철분 과잉의 위험이 더 큽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철분 과잉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피곤하고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철분제를 찾지 마십시오.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페리틴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철분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종합 비타민 뒷면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남성이거나 폐경 후 여성인데 불필요한 철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영양제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간을 파괴하는 주범, 정체불명의 허브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빠르고 쉽게 살을 빼고 싶다는 욕심에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천연 허브 성분이라고 하면 몸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52살의 김미영 씨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명하다는 허브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등 천연 성분만 적혀 있었습니다. 복용 초반에는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쯤 지나자 극심한 피로감과 구역질, 황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히 찾은 병원에서 그녀는 급성 간부전, 즉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먹은 다이어트 보조제의 특정 허브 성분이 그녀의 간에 치명적인 독성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아산병원 간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약물로 인한 간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한약과 각종 건강기능식품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보조제에 불법적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과거에 사용 금지된 시부트라민 같은 약물 성분을 몰래 섞거나 이뇨제를 넣어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특정 허브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제품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 식품의 약국 FDA에서는 효과가 너무 빠르거나 기적을 약속하는 제품,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성분도 함량도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보조제나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세상에 쉽고 빠른 길은 없으며 건강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을 위협하는 칼슘 영양제,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빈혈이 없다면 독이 되는 철분, 그리고 간을 파괴하는 정체불명의 보조제까지. 이 5가지 영양제의 공통점은 바로 과유불급, 즉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양제의 기본 원칙은 보충입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지 식사를 대신하거나 약처럼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영양제는 제철에 나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성분인지 적절한 용량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나이에 반드시 필요한 단 3가지 영양제는 무엇인지 의사들이 직접 가족에게 추천하고 챙겨 먹는 영양제 조합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경고등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행복 노후 비책의 지혜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행복 노후 비책이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